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과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지 솔직히 저도 사실 분간이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네. 전문가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주식 투자하는 것과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별반 다름이 없는데 두 개의 차이는 주식시장은 9시 개장해서 3시 반에 끝나고 빨간 날은 휴장이죠. 예, 하루 종일 거래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되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지금 현물과 선물 얘기를 하셨는데 현물 투자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원금은 그대로 있죠. 근데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의 효과 이런 효과를 벌이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선물 투자를 1000만 원어치 했는데 10% 손실이 난다. 그러면 원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파생상품은 변동성 확대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신규 투자자라고 한다면 현물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선물 투자 함부로 하시게 되면 아주 큰 폐가 방식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물 ETF와 또 현물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겠고요. 또 주식과 또 우리 또 암호화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주요 이슈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간밤에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또 짚어주시죠. 예, 비트코인 가격은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만들고 6만 달러에 대한 일시적 이탈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6만 3천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상해 드린 대로 상단은 6만 6천 달러, 그다음에 하단은 6만 달러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 6만 3천 전후에서 횡보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지배력과 이더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지배력 다시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45.0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5에서 44로 내려오는지 46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47.5에서 46을 깨고 내려가느냐. 깨고 내려왔죠. 그랬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45를 넘지 않고 다시 하락세로 가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다시 떨어진다면 메이저 코인들 또 알트코인들 랠리 쇼가 펼쳐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와 연동돼서 이더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 양상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메이저와 알트코인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코인들 잠깐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세 흐름 잠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2% 올랐고 간밤에 이더는 2.8% 비트코인보다 이더가 좀 더 오르고 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1%, 이더가 12%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치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 다시 5%, 35% 최근 일주일 거의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지금 루나 마찬가지로 23%, 5%, 시바이누도 어제 좀 약간 밀렸는데 다시 8.8%, 41% 이런 식으로 메이저급 코인들 내 상위권 12, 15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또 일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코인들이 꽤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레이어 2의 니어 프로토콜 54%, 간밤에 23%가 올라오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코인들 중에
24시간 강하게 올라오는 코인들 거의 뭐 최근 일주일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 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를 만들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디파이에 있는 코인들도 보시게 되면 뭐 최근 24시간 또 일주일 전부 다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NFT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NFT에 있는 코인들도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엑스인피니티 어제 7% 지금 오르고 있고요. 세타도 5%, 지금 보게 되면 칠리즈 5.6%, 엔진코인 7.9%에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좀 쉬고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폭발하느냐라는 겁니다. 폭발, 메이저 코인의 급등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인데 좀 차분하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좌대를 쫙 펼쳐놓고 지금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꾹 물고 들어갈 때까지 조금 인내하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시작한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투기성이 강한 그런 단기 거래자 중심에서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적 능력을 중시하는 장기 투자자 중심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35% 넘는 주간 상승률을 보여줬고 또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솔브케어라는 코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보니까 글로벌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솔브케어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처음 보는 코인이거든요.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진입 시점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좋을지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브케어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 관련되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의료 쪽 관련되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업비트에서는 원화 시장이 있고요. 원화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시장, USDT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시장 세 가지의 마켓이 있는데요. 지금 특검법 시행 이후에 정식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된 거래소들은 이런 원화 마켓, BTC 마켓, USDT 마켓 이렇게 마켓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거래소는 원화 마켓이 없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마켓만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솔브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비트 내에서도 원화에는 없고 BTC 마켓에 있습니다. BTC 마켓에 있다는 얘기는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당되는 코인들을 매수하는 건데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급하게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중요한데 이번 주는 우리가 메이저 코인의 50% 정도의 코인을 분산 투자해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쪽 가격이 좀 비싼 이런 쪽 코인들의 잔고가 50%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솔브케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알트 코인들이 40%가 있는데 이 50%를 언제 매도하고 나올 거냐 이 부분부터 먼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 지켜보고 계시면 과거의 흐름하고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한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날이 저는 조만간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메이저 코인들 50% 갖고 있는 50%의 비중 2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질 때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매도한 자금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는 거죠. 그 자금으로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메이저가 움직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또 올라오는 순환 상승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섹터별로 봤을 때 NFT와 관련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NFT 코인. 그 다음에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들. 또 레이어 2, 레이어 3 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요. 레이어 1은 기본적인 역사가 오래된 비트코인 이더 이런 것들을 레이어 1이라고 하고 있고 레이어 2로 확장돼 있는 코인들, 그 다음에 웹3와 관련된 코인들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 안에는 메이저급 코인도 있고요. 메이저가 아닌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NFT나 디파이 여기 좀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많은 것들로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많거나 예를 들어서 NFT에 엑스 인피니티라는 코인도 있고 뭐 매틱이라는 것도 있고 플로우도 있고 샌드박스, 뭐 칠리즈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메이저급이라고 하게 되면 엑스 인피니티인데 엑스 인피니티를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NFT 내에 다른 알트코인들로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코인들 예를 들어서 디파이 코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디파이 코인 내에 가격이 비싼 뭐 엔파이낸스 빗썸에 있죠. 오피티는 없지만 엔파이낸스, 메이커, 뭐 컴파운드 뭐 이런 쪽 체인링크, 유니스왑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이 만일에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뭐 웨이브라든지 루나, 뭐 우마, 스시 뭐 이런 쪽에 이런 코인들로 또 디파이 코인 내에 메이저가 매도되면 그 밑에 알트코인들로 이렇게 또 이동해서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레이어 2 코인도 보시게 되면 뭐 아발란체 같은 거, 니오 프로토콜, 알트코인입니다. 메이저급 코인이 아닌데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메이저급하고 연동돼 가지고 같이 신고가가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고가가 나서 매도를 한다면 아발란체를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JK 스왑, 뭐 스케일 네트워크 이런 중저가 레이어 2의 코인으로 이동해서 또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암호화폐의 순환 상승 구조라고 하는 특성 이 부분을 꼭 아시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순환 상승 구조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실 때 메이저 코인이 한번 먼저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시세를 주고 마지막으로 저가 코인이 급등하는 그런 순환적인 상승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게 특성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이저, 알트, 저가 이 순서로 꼭 진행되지는 않고 어떨 때는 저가가 먼저 폭발할 수도 있고 메이저와 알트코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순서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순환 상승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또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투기성이 강한 코인들부터 해서 또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었죠.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먼저 간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알트 코인들 그리고 저가 코인 순 혹은 또 그 반대로 또 저가 코인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내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과세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부가 계획대로 실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투자자분들 뭐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뭐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세금을 내년에 과세하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겠죠.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하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난 걸 가지고 과세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는 이 방식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암호화폐 과세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